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군소정당 군소후보 여론조사는 있기는 한가?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소정당 전략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이고요. 네, 군소정당 군소후보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또 참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승부가 되지 않고 거의 진짜 돈과 권력에 의한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고 제가 앞으로 군소정당 전략대학원 이 과정을 열면서 군소정당 군소 후보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군소정당 군소 후보들이 어, 전략적 동맹을 좀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왜 여론조사에서 우리들은 빼느냐, 이런 것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불공정한 선거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텔레비전에서는 또 언론, 각종 신문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들만 계속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소정당 또 군소 후보들, 무소속 후보들은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뭐 존재감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엔 그들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TV 토론도 보면은 뭐 거대 정당 위주로 TV 토론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군소 정당 후보들은 단체로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후보들의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웠고, 그래서 군소정당 군소 후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론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언론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유튜브들이, 개인 방송들이 더 신뢰를 얻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주에 의해서 언론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광고주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유튜버들의 힘이 강해지고 유튜브가 이제 하나의 여론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많은 유튜버들이 연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토론하면 되는 거죠. 토론하고 해야지 서로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6개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46개 정당이 뭐 저마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46개의 정당들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고 교류도 해보려고 합니다. 교류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대하는 거고, 또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지 바뀌죠. 세상이 안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창당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정당이 5개가 있어요. 대한국민당, 통일한국당, 가가레도인 연합, 네, 또 문화당, 다함께 자유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지금 창당 준비에 들어가 있고, 또 46개가 이미 창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어떤 정당들, 노출되지 않은 정당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요.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제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한 상황,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자, 여기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시대전환이라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당이 이제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기타정당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본소득당은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인지를 하고 있고, 시대전환은 이제 처음 듣는데 이렇게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정당, 아까 46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다른 정당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때 이제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은 그 아래였던 것 같은데 기본소득당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혁명당은 여기 들어와 있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열심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투입될 수 있게끔, 네, 여기에 참여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선 주자 선호도에 보면은 김동연, 이제 갑자기 김동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김동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박용진, 심상정, 안철수, 양승조라는 충남지사가 또 들어와 있어요, 새롭게. 그 다음에 오세훈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 유승민, 또 유승민이 요즘에 또, 그리고 윤석열, 이강재 이분도 요즘에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그 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군소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정당들도 있어요.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후보를 이미 선출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소정당 후보들도 여기에 좀 참여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김동연 뭐 이렇게 뭐 지지율이 쭉 나오네요. 박용진이 0.5%, 김동연 1% 나오고 있어요. 심상정 2.8, 안철수 2.8, 양승조 0.5, 오세훈 3.4. 오세훈이 3.4가 나오고 있어요. 3.4.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들이 이게 참 그 암울한 거예요. 오세훈이 3.4다 그러면은, 그쵸? 원희룡 제주지사가 0.9가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2.0, 윤석열 30.5, 이강재 2.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11.1, 이재명 25.3, 정세균 3.8. 그래서 범보수 야권 주자군이 45.9가 되고요. 범진보 여권 주자군이 46.2가 되고 있어요. 46.2. 그래서 범진보 야권 주자군이 좀 더 높다. 뭐 이런 이런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거를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는 뺐네요. 홍준표는 뺐어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를 빼냐, 나를 넣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야겠죠, 그쵸? 여기 있네요. 14번에. 네, 홍준표가 14번에 있었네요. 네, 여기 있네요. 5.4. 네, 5.4. 홍준표는 5.4가 나왔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조사 기관이 이제 의뢰 기관이 오마이뉴스고 예, 조사 기관이 리얼미터가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여기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네,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야지만 이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소정당들도 일단은 자신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2.0%다. 예? 원희룡이 0.9%다. 오세훈이 3.4%다. 심상정이 2.8%다. 이런 식이라면은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이 미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론 조사도 이런 군소 후보들을 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군소 후보들이 일단은 방송에 출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가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 방송이 다시 또 여론을 만들죠.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은 철저히 거기에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을 만들고 또 함께 정책을 서로 그 청원 운동을 연대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이다. 여기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정책 연대를 해서 국민 청원 운동을 함께하고 입법 청원 운동을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정책 연대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여기서 보면은 여론조사나 방송 특히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 왜 우리를 배제하느냐라는 거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 우리를 왜 배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함께 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의뢰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이런 주식회사들이니까. 그러면은 의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서로 분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중소 이렇게 군소 정당 군소 후보들도 함께 의뢰를 하는 거죠. 함께 의뢰를 해서 군소 후보들이나 군소 후보나 또는 군소 정당들이 소외당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정말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 정책과 어떤 그 사명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소 정당, 군소 후보들 여론조사는 있기나 하나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군소 정당, 군소 후보분들이 연대했으면 좋겠고 저도 유튜브에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을 지금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군소 후보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우리가 어떤 국민청원이라든지 입법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함께 시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함께 우리가 유튜브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